일품 그 1차 부등식 활용 1번? 1번부터 다 하면 되나? 맞아? 1번. 전체 학생이 50명이 영어 말하기 반에서 2번에 걸쳐 시험을 이제 진행을 했대. 그 결과 15명의 학생의 점수가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평균 7점이 올랐고 6명의 학생의 점수는 평균 5점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영어 말하기 반 전체 학생의 두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이 72점 이상이 되면 첫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이어야 하는지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그 시험 점수를 점수의 평균을 x라고 좀 해볼게. x라고 해보자. 일단 왜 이렇게 아프냐? 15명의 학생의 점수는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평균 7점이 올랐대. 그리고 6명의 학생의 점수는 5점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학생 그 한 명 한 명의 점수를 x1 뭐 x2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x50까지 있겠지. 50명이니까 맞지? 첫 번째 시험 이걸 그냥 첫 번째 시험 점수라고 할게. 학생들의 50명의 학생들의 첫 번째 시험 점수의 이제 총합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요거를 이제 50으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의 평균인 x가 나오겠지. 맞아? 일단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평균이 7점 올랐대. 15명의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이 중에서 15명의 학생이 평균이 7점이 올랐대. 그러면은 15명? 여기서 15명만 뽑아보면 그냥 x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x1부터 x15까지 얘네들의 그 15로 나눴을 때 이 점수 평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제? 근데 요 점수를 그냥 뭐 y라고 해볼까? 근데 평균이 7점이 올랐대. 맞지? 그러면은 양변에 여기 7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요 놈과 요 놈 통분을 해주면 15분의 x1 플러스 쭉 가서 x15까지 플러스 15 곱하기 7이 얼마지? 105인가? 그치? 105?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이게 이제 y 플러스 7이라고 나오니까 결국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그 15명의 학생의 점수가 합쳐서 105점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지. 맞지? 첫 번째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학생이 그냥 x부터 그냥 x15까지였다고 치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얘네들의 총합이 105점이 이제 플러스가 된 거네. 평균이 7점 올랐다 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6명의 학생의 점수는 5점이 떨어졌대. 마찬가지 그냥 16번부터 6명이면 몇 번까지야? x 21까지인가? 맞아? 16, 17, 18, 19, 20, 21 맞잖아. 그치? 얘네들의 점수의 평균이 6으로 나눈 건데 이거를 뭐 z라고 해보면 이번에는 6명의 점수가 평균이 5점이 떨어졌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럼 몇 점 떨어진가? 이건 6분의 x 16부터 몇 점? 30점. 그치? 30점이 떨어진 거지. 맞지? 두 번째 시험에서.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대. 그럼 x 22부터 50까지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자, 이때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두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가서 x15까지 더한 다음에 플러스 105점을 해야 되고. 맞지? 그리고 x16부터 x21까지 얘네들의 점수는 30점이 이제 떨어진 거고. 맞지? 그리고 나머지 x22부터 x50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를 15로 나눠준 게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이지. 맞니? 가능하지? 그럼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15분의 x1부터 x50까지 다 일단 요거 다 왼쪽으로 몰아주고 105점이랑 30점 마이너스 30점 이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75점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이걸 이 상태에서 이렇게 쪼개볼게.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하나 쪼개볼게. 그러면은 요거 15분의 x1부터 x50까지 15가 아니지. 왜 15라 했냐 근데? 50 아니야? 50이잖아. 그지? 왜 10으로 했지? 이렇게. 맞지? 그럼 요 50분의 요거까지가 얼마야? 그냥 x지, x.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얼마지? 50분의 75 하면? 50분의 75가 얼마야? 25로 깔 수 있잖아. 2분의 3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그럼 이게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이겠지? 요게. 맞아?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이 얘가 72점 이상이려면 첫 번째 시험에서 최소 몇 점이어야 하는지 구하래. 첫 번째 점수의 평균. 그럼 x 플러스 2분의 3이 얘가 72점 이상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x는 얼마야? 72 마이너스 얘가 1.5니까 소수로 하자, 소수로. 얼마야, 그러면? 70.5라고 나오겠네.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평균이 70.5 이상이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72점 이상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우리 이거 채점은 근데 했지? 맞아? 채점했지, 그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답 확인해봐야지. 이게 지금 몇 번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2번 한번 볼게. 자, 오늘 가게 주인이 사과 120개를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개의 사과에 흠집이 있었대. 흠집이 없는 사과를 모두 팔아서 총 구입 가격에 8%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면 사과 한 개당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지 구하래. 그러면 그 퍼센트를 X%라고 한번 해볼게. 한 개당 이익을 X%라고 좀 해보면 지금 120개를 구입했잖아, 그지? 그 중에서 24개는 흠집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몇 개를 팔 수 있는 거야? 96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96개. 자, 그럼 흠집이 없는 96개의 사과를 모두 팔아서 구입 가격의 8%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한대. 그러면은 한 개, 일단 개당 가격이지. 개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을, 사과의 가격을 그냥 A1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 120개를 구입했으니까 금액은 120A지. 맞아? 120A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나머지 이제 흠집이 있는 걸 제외하고 멀쩡한 거 96개를 모두 팔아서 총 구입 가격, 이게 총 구입 가격이지. 맞지? 이거에 8%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된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볼게. 120A의 8% 이상이, 그러니까 8%의 이익이면 여기다가 100분의 108을 곱하면 되지. 맞아? 그렇지. 8%의 이익. 8%의 이익이라고 하면 120A
120A? 잠깐만, 120. 구입 가격이 120이잖아. 120A잖아, 그지? 120A가 구입 가격이고, 그 다음에 구입 가격의 8% 이상의 이익.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구입 가격의 8%면, 구입 가격의 8%면 100분의 8이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0,0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이거의 8% 이상의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구입 가격의 8% 요만큼의 이상이란 얘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제 100분의 8을 곱하는 거지. 맞지? 그럼 요거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좌변의 식은 이제 이익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지. 맞지? 그럼 이익이라는 거는 뭐였어? 이익이라는 거는 팔고, 그러니까 내가 판매 금액에, 그러니까 내가 판 그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식을 이제 세우면 되는데, 그럼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지? X% 이상의 이익을 붙인다 했잖아. 그리고 96개만 팔 거 아니야. 맞지? 24개는 흠집이 있으니까. 그럼 96개 곱하기 A1. 맞지? A1이라고 할 수 있지. 96A. 그지? 요렇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X%, 개당 X%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다 100분의 이제 100 플러스 X를 곱해서 파는 거지. 맞아? 이해하지? X%의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원가가 120A잖아. 맞지? 요걸 뺀 게 이제 이거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지. 자, 다시. 지금 우리 파는 거는 96개만 팔 거야. 맞지? 96개만 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96개를 사오는데 그냥 9,600원이 들었다 쳐보자. 예를 들어서. 맞지? 9,600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X% 이익을 붙여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맞지?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0% 요 9,600원에서 10%를 이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치면 그냥 100분의 이제 110을 곱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판매 금액이 나오겠지. 맞니?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원가가 이제 내가 120개를 샀으니까 120 A1, 그러니까 120 곱하기 이제 그 가격, 한 개당 가격을 지금 내가 9,600으로 했다는 거는 하나당 100원이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12,000원?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치? 요걸 뺐을 때 내 구입 가격의 8%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럼 요걸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일단 A를 약분을 할 수 있지, 다. 맞아?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요 계산이 좀 더럽네. 일단 100을 좀 곱할까? 양변에 100을 곱할게. 96 곱하기 100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200, 12,00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00 곱하면은 8 곱하기 120이니까 8, 26, 960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그치? 자, 그럼 요거 12,000 넘길게. 그러면 96 곱하기 9600 곱하기 96x 그 다음에 12,000 계산하면 얼마야? 12,960인가?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9,600도 넘기면 96x는 얼마야 계산하면? 9,600 빼면 0633인가? 3,360인가? 맞아? 그리고 96 나눠주면 x는 야 이거 96 나눠보면 얼마냐? 이게 딱 떨어지나? 3,360을 96으로 나눠주면 9327 368에다가 9327 288이네. 맞아? 3618 3927 그렇지. 그러면 요거 빼면 얼마야? 빼면 8?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32에서 이제 28 빼는 거니까 48인가? 맞아? 아니야? 뭐 이상해? 응? 맞지? 48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9, 4, 36에 9, 5, 45, 9, 5, 5로 딱 떨어질 것 같은데? 5, 6, 30에 9, 5, 45, 480이네. 딱 떨어지네. 맞지? 그 X는 3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35%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이 조건을 만족하게 나오겠지. 됐니? 오케이. 오이씨, 이거 왜 이렇게 기냐 또?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둘레 길이가 4.5km인 원 모양의 호수가 있는데 혜진이가 자전거를 타고 분속 Xm의 일정한 속력으로 호수 둘레를 돌고 있대. 그리고 지용이는 분속 75m의 일정한 속력으로 호수 둘레를 걷고 있다고 하네. 그렇지. 두 사람은 A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을 했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수가 있다라고 하면 원 모양이구나. 원 모양이지, 원 모양. 그치? 요렇게. 왔다. 자, 여기가 A 지점이라고 할게. 그래서 혜진이는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간다고 치고, 혜진. 그 다음에 누구야? 지홍이? 지홍이는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볼게. 그냥 걸어가는 거지, 얘는. 자,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을 했고, 지홍이가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혜진이랑 지홍이는 2번 만난다고 한대. 그러면, 이런 거지. 아무래도 얘가 자전거를 탔으니까 좀 더 빠르겠지, 그지? 좀 더 빠른 게 아니라 좀 많이 빠르지, 그지? 그러면 지홍이가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혜진이가 이제 앞질러서, 그러니까 앞질러는 게 아니라 쭉 오다가 혜진이가 이제 빨리 와서 이렇게 지나친 거지. 그지? 그리고 지용이는 계속 가고 그러다가 요 중간쯤에서 한번 또 여기서 요쯤에서 그냥 또 이게 만나서 또 이제 지나친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지용이가 A 지점으로 돌아온 거야. 됐지? 그러니까 2번 만났다 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난다고 해볼게. 이렇게 2번 만난다고 해볼게. 자, 이때 혜진이의 속력의 범위를 구하래.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거는 식을 일단 4.5km로 나와있지. 근데 분속 75m라고 나왔으니까 4.5km를 이제 미터로 좀 바꿔주면 몇 미터야, 저? 4,500m지. 4,500m. 자, 그러면은 지용이는 75m, 분속 75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 혜진이는 분속 X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지. 2번을 만나야 되는데, 2번을. 그러면 식을 2번 만난다. 2번을 만나고 3번까지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홍이가 분속 75m로 어차피 거리도 나와 있고 속력도 나와 있으니까 일정하게 이제 걷고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지용이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왔을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보면 75분의 4,500이지. 맞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대충. 응? 60이야? 60이 딱 떨어져? 6, 5, 3 진짜? 5로 약분해보면 25로 약분 가능한가? 그지? 25로 약분하면 3에다가 4 곱하기 45니까 45인데 3 하나 더 까면 15 곱하기 60이네. 그치? 60이지. 맞아? 그러니까 60분 걸린다는 얘기니까 1시간 걸린다는 얘기네, 딱. 맞지? 1시간. 1시간 걸린다. 1시간. 그러면 1시간 걸린다. 그치. 그러면은
60분 이내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지용이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혜진이는 그 1시간 이내에 얘랑 2번을 만나야지. 맞아? 2번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만날 때는 이렇게 얘 개빨려갖고 이렇게 해서 다 여기서 만났어. 그지? 그리고 지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또 개빨려서 와 이렇게 만났어. 그지? 그리고 또 지나간 거지.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끝난 거네.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인데. 그러면 정말 혜진이가 몇 바퀴 돈 거야? 하나, 둘. 오케이, 둘. 그치, 2바퀴. 요거 식을 어떻게 세우냐? 3바퀴 돌았다고? 1바퀴. 그 다음 여기서 또 만나니까 2바퀴. 그치? 2바퀴. 일단 2바퀴 정도라고 생각해. 두 바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2바퀴를 돌면 되지. 맞아? 2바퀴 정도를 돌면 1시간 이내에 2바퀴 정도를 돌면 그러면은 이제 만날 수가 있잖아. 제일 끝에서 만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애매하게 좀 이렇게 좀 그냥 가운데 중간쯤에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거를 출발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만나고 또 여기서 한번 딱 만날 수도 있지. 끝나는 지점에서. 그지? 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요거는 A 지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치. 여기서 만나는 건 횟수에 포함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보다 바로 전 이쯤에서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뒤에 혜진이는 몇 바퀴 도는 거야? 여기서 한번 만나고 1바퀴.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싹 만났어. 그치?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난 거지. 그럼 1바퀴밖에 안 도는데? 1바퀴하고 조금 더 도네. 그치? 1바퀴하고 조금 더 도는 거밖에 안 돼. 그럼 2바퀴 제일 길 때가 2바퀴 돌 이거 되게 애매하네. 뭐 어떻게 세야 되나 지금? 두 번 만난다고? 그냥 그 생각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x분의 9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번 맞는다. 성역분의 거리니까. 총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9. 그렇죠. x분의 4,500.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분보다는 당연히 짧아야지. 그치. 60분보다는 짧고. 그 다음에 60분보다는 짧고 두 바퀴 도는 게 한 바퀴 도는데 60분보다는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 때는 60분 한 바퀴랑 두 바퀴 사이, 한 바퀴 두 바퀴 사이. 그치, 한 바퀴 두 바퀴 사이. 그치, 한 바퀴 두 바퀴 사이 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네. 그럼 혜진이가 그러니까 혜진이랑 지용이가 여기랑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까지 채울 필요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두 바퀴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두 번 만나면 된다 했으니까. 한 바퀴 하고 조금 더 가서 만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랑 두 바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일단 지용이가 한 바퀴를 도는데 60분이 걸리니까 60분이 딱딱 60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60분 동안 혜진이는 한 바퀴랑 두 바퀴 사이를 달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용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60분 걸려서 여기까지 그냥 일정하게 오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잖아. 그지? 그럼 혜진이는 그 60분 동안 한 바퀴보다는 더 많이 돌고, 그리고 두 바퀴보다는 조금 적게 돌면 얘랑 두 번 만날 수 있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60분 이내니까 60분 이내. 그러니까 한 바퀴가 4,500m고 두 바퀴면 9,000m잖아. 맞지? 그러면은 거리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4,500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00보다 작다고 해야지. 두 바퀴보다 작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혜진이가 달린 거리. 혜진이가 60분 동안 달린 거리는 60 곱하기 x지.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60으로 나눠주면 여기 얼마야? 0 까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6, 7에 42 에다가 30 나오니까 5, 30 그러니까 75지. 맞아? 그리고 요거는 아까 약분한 게 아까 얼마였지 이게? 6으로 까면 0 하나 까고 900분의 6분의 900이니까 6, 1은 6에다가 30이면 6, 5, 30 150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2번 만날 수 있겠네. 됐어? 오씨, 어렵네, 이거.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 4번. 자, 4번은 3%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200g을 만들었대. 자, 이 소금물과 7%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인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한대. 이때 3% 소금물은 최대 몇 가지 섞을 수 있는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3% 소금물의 그 양을 X라고 할게. X g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8%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8%는 얼마 있지? 응? 뭐라고? 8%는 얼마 있어?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응? 아, 지금 둘이 합쳐서 200g 만들었대. 그럼 이게 X면은 이게 뭐예요? 둘이 합쳐서 200g. 근데 3% 소금물은 Xg 있대. 그럼 8%는 얼만큼 있겠어? 200 마이너스 X 아니야? 씨. 이걸 이렇게 고민한다고? 이렇게? 둘이 합쳐서 200g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200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지.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7% 소금물을 섞어서 6% 이상인 400g 만들었대. 그러니까 7%인 소금물은 200g이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자, 요때 이제 그 3% 소금물 최대 몇 가지 섞을 수 있는지 구하래. 이거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 일단 소금의 양은 3%에 대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3에다가 소금물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요거에다가 8%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이 두 개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7% 소금물을 또 섞었대. 그럼 플러스 100분의 7 곱하기 이번에는 200g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섞어갖고 6%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 거래. 그러니까 100분의 6 곱하기 400 이렇게 나오겠네, 식이. 됐어? 이거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양변을 100을 곱해서 100을 다 없앨게. 그러면 3x 더하기 1600에다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400 나오겠네. 그리고 얘는 6, 4, 24니까 2400 나오겠지. 자, 이 둘이 계산하면은 3000 나오나? 그지? 마이너스 넘기면은 마이너스 800 나오게, 아니 600 나오지, 600. 맞지? 3000 빼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8x랑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5x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약분하면 x는 12, 120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래서 최대 120g까지 섞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 됐지? 이건 그래도 할만하네. 그 다음에 5번. 자,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420명이 줄을 서 있었고 1분마다 1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한대. 발매 창구가 5개일 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차표를 구매하는데 12분이 걸린다고 한대. 그렇지. 현재 발매 창구가 5개일 때 7분 이내에 줄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하는지를 구하래. 아이고야. 한 사람당 한 장의 기차표를 구매를 하고 각 발매 창구에서는 기차표를 한 장 구매하는 시간은 계속 동일하다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그 상황 설명인데 420명이 있지, 그치? 그리고 1분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줄을 선대. 맞아? 그리고 생각해봐.
이 창구가 지금 딱 5개가 있거든.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해볼게. 그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이게 이거를 이 기차표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차표를 구매하는데 12분이 걸린다고 한대. 그럼 원래 420명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1분에 10명씩 오니까 12분 후면은 몇 명이 오는 거야, 추가로? 1분에 10명씩 들어온대, 새로운 사람이. 근데 12분이 걸린대. 그러면 120명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총 540명이란 얘기야. 맞아? 540명. 그러면 540명을 이 5개 창구에서 모두 소화를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한 개 창구당 얼마를 소화할 수 있냐면 몇 명이야? 108이지. 그치? 한 개 창구에 108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몇 분 동안? 12분 동안. 그치? 12분 동안. 12분 동안 한 개 창구에서 108명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발매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분 동안 어떻게 돼? 1분 동안? 그럼 이것도 12로 나누면 108 나누기 12가 얼마야? 요거 4로 깔 수 있나? 3으로 깔 수 있나? 4로 깔 수 있나? 아 9네 그냥 9네 그지? 그러니까 한 개 창구에서 1분 동안 9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 창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발매 창구가 5개밖에 없대. 7분 이내에 줄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하는지 구하래. 그러면은 명수는 똑같이 540명이 아니네, 그러면. 명수가, 이건 이제 이 창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와서 420명이 줄을 서 있고 1분마다 10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7분 이내에 이거를 다 맞춰야 되잖아, 그치? 7분 이내에. 그럼 7분 이내에 맞춰야 된다. 7분 이내에. 그럼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추가로 70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7분 이내에 줄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490명이지. 490명을 이제 7분 이내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 그치? 490명을. 그럴 때 창구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는지를 구하래. 더 있어야 되는지 구하래.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창구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 그러면 총 창구의 개수는 5 플러스 x개지. 그치? 5개 원래 있었고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여는 거니까. 그리고 얘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이 창구 하나당 1분에 9명씩 이제 상대가 가능하다며. 맞아? 그러면은 7분이니까 7분 이내 1분에 9명씩 상대가 가능하지. 그러면은 5 플러스 x 자, C가 어떻게 나와야 되나? 490명이 있지. 490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490명, 총 490명의 사람들을 490명 잠깐만. 490명. 아까 540명을 5개로 나눴잖아. 그치? 그렇지. 490명을 5 플러스 x로 나누면 한 개의 창구당 상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그지? 한 개의 창구당 상대하는 사람 수가 나오잖아. 맞지? 그게 그게
63명 이상이면 되지 않나? 자, 봐봐. 490명이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7분 동안, 당연히. 7분 동안, 일단 420명이 있었고, 7분이 지났을 때 이제 다 끝내야 되는데, 1분에 또 1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490명이 이제 총 줄 서 있는 사람 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요거를 창구의 개수로 나눴을 때가, 한 창구당 상대해야 되는 사람 수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근데 이걸 7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 7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한 창구당 일단 1분에 9명씩 상대가 가능하다며. 맞아? 그럼 7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7분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7분 이내에 줄을 선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제 기차표를 이제 발매를 해야 되니까 한 창구당 63명을 상대하는 거지. 원래 한 창구당 1분에 9명씩 상대가 가능하잖아. 근데 이제 7분이 지났으니까. 그치? 7분 동안, 7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7분 동안 9명이면, 그러니까 7분 동안 1분에 9명이면 7분이 지났을 때 63명일 거 아니야. 한 창구당. 맞아?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창구당 상대해야 되는 사람 수잖아. 그치? 요게 63명 이상이면 그러면은 7분 이내에 기차표를 발매를 다 할 수 있겠지. 이해하냐? 됐어? 응.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볼게. 식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 맞는지? 전체 명수가 490명. 490명을 7분 이내에 다 해결해야 돼. 그러면은, 창구가 일단 5개가 있고, 추가로 X개를 설치를 해서 5 플러스 X개가 있어. 그리고, 요 창구의 개수로 요놈을 나눴을 때, 한 창구당 상대해야 하는 사람 수가 나오지. 그치. 그렇지. 그게 63명 이상이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양변에 5 플러스 X를 곱하면 490 곱하기 490이 63 곱하기 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약분이 되나, 이게? 7로 가능하지, 7로. 7, 7에 49. 그 다음에 7, 9, 63이니까. 그럼 9x 플러스 전개하면 45잖아. 맞아? 넘기면 9x가 어떻게 돼? 70에서 45 빼면 얼마야? 25 나오나? 맞아? 그럼 x는 9분의 25 이하.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치? 그럼 9분의 25면 대충 얼마야? 3, 9, 3, 27? 아니, 9, 2점 얼마잖아. 맞아? 2점 얼마. 근데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부등호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식을 잘못 세운 것 같아. 되게 헷갈리네. 이것도. 자, 490명이고. 한 창구당 1분에 9명씩 상대가 가능하지. 그렇지. 그럼 7분이면 아닌데? 그치? 7분이면 63명이잖아. 그치? 7분이면 한 창구당 63명. 그치? 5 플러스 X, 5 플러스 X. 추가로 해야 되는 게 5 플러스 X. 곱하기 63. 그치? 요게 4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9x 플러스 45 25 그럼 3개 이상. 그러네. 거꾸로 생각했네. 미안해. 거꾸로 생각했어. 490명인데 창구를 x 플러스 5개라고 하면 그지?
한 창구당 63명 이상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지? 여기다 곱하기 63을 한 게 더 커야겠네, 얘보다.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구가 그냥 뭐 7개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한 창구당 63명을 상대를 하니까 7 곱하기 63이면은 계산하면 7, 3, 21에 7, 6에 40이면 441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창구가 7개 있을 때 7분이 지나면 총 441명까지 상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잖아. 이해하니 뭔 말이지? 근데 490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건 넘어야 될 거 아니야. 490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돼서?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겠네, 그냥. 아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지? 그러니까 부동호 방이 바뀌었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똑같이 계산하면 이거 9가 남고 9분의 70이었지, 그지? x 플러스 5. 아이고, 괜히 했네. 9를 곱할게, 그냥. 곱하면 9 곱하면 여기는 9x 플러스 45 나올 거고 45 넘기면은 25지. 9x가 25 이상이잖아, 그지? 그럼 x는 얼마야? 9분의 25 이상이니까 얘가 2점 얼마래매, 그지?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창구는 적어도 3개 이상은 돼야겠지. 됐니?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이 뭐지, 이제? 이거 되게 어렵다, 근데. 그 다음이 뭐야, 이제? 파이널? 그러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12. 1번부터 볼게. 한 개에 700원 하는 음료수와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합해서 20개를 사고 전체 가격이 11,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음료수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래. 음료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은 어때? 아이스크림은 몇 개야? 20-X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한 개에 700원 하는 음료수니까 700X 더하기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니까 500 곱하기 20-X 얘가 11,000원 이하다. 요거 이제 하면 되지. 맞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해? 해줘? 알았어. 공 2개씩 깔 수 있지. 그럼 7x 마이너스 플러스 100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110. 그럼 2x가 100,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5 이하냐? 최대 5개. 맞아? 됐지? 그 다음에 2번. 자,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해서 만들 때 성냥개비 127개로 정삼각형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래. 잠깐만, 127개? 와우. 이런 식으로. 일단 보면 3개를 썼을 때 정삼각형 1개 나오지. 맞아? 그리고 5개를 썼을 때 2개가 나오지. 맞지? 그리고 7개를 썼을 때 3개가 나오고. 맞아? 계속 2개씩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쭉 가서 127개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만들 때 성형계 127개로 정삼각형을 최대 몇 개. 그럼 이거는 그냥 그냥 개수가 딱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127개.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 이렇게 세워볼게. 정삼각형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 x개. 오케이? 그치? 그럼 한 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가 3개지. 맞아? 그다음 2개 만들려면 5개 필요하고
3개 만들려면 7개 필요하고. 맞지? 그러면은 식을 EX 플러스 1? 그치. 2x 플러스 1이긴 한데 맞지? 2x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그렇게 쓰자. 그게 낫겠다.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지? 이거 세울 줄 알지? 이렇게 식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니네 2x 플러스 1을 생각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1일 때 3 나와야 되고, 그지? 2일 때 5 나와야 되고, 3일 때 7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맞긴 한데, 요게 그러니까 성량계비 개수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127개 일단 이하겠지. 맞지? 이거의 개수가.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되네, 그냥. 그럼 2x는 넘기면 126 이하일 거고, 2로 약분하면 x는 63 이하니까 최대 63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오케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럼 3번. 자, 여권 사진을 8장 뽑는데 5,000원이고 한 장씩 더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사진을 몇 장 이상 뽑으면 한 장의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되는지 구하래. 일단 기본 8장은 뽑은 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뽑는 사진의 그 장수를 X장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5,000원에서 플러스 추가하는 게 이제 200 곱하기 8 플러스 X라고 하면 되나? 아이고, 8 플러스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야, X 마이너스 8. 추가로 하지 말고 그냥 사진의 장수로 할게. 사진의 총 장수. 사진의 장수. 사진 장수를 X라고 할게.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X가 8일 때가 딱 8장이니까 그땐 딱 5,000원. 그제? 그리고 9장부터는 200원 추가. 이해하지? 뭐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 그럼 장당 가격이 400원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제 가격인데, 그지? 이게 그냥 총 가격이잖아. 총 가격. 그럼 장당 가격이 400원 이하라는 거는 장당 가격이 그러니까 400원 이하인데 X장을 샀다 했으니까 400X장이 장당 가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당 가격이 400원이니까 400원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400X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은 몇 장 이상을 뽑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400원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되겠네, 식을. 맞지? 400x 이하가 되는 경우 그걸 쳐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0 2개씩 까고 계산하면 50 플러스 2x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4x 이렇게 나올 거고, 4x 넘기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요 둘이 계산하면 34네, 그지? 넘기면 마이너스 34니까 마이너스 2로 약분해주면 x는 17 이상이라고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17장 이상 뽑으면 이제 장당 가격이 4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 6번. 자, 어느 공연의 관람료는 1인당 2만원이고 25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15%를 할인해 준다고 한대. 단체 관람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최소 인원수를 구하래. 그럼 인원수를 X라고 해볼게. X명이라고 한번 해보면 1인당 2만원이잖아. 맞지? 1인당 2만원. 그러면 생돈 내고 가는 건 2만 X네. 맞지? 요게 이제 25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 15% 할인해 준다며. 그럼 2만원에다가 25, 25명이 오면 15% 할인해 준다 했으니까 100분의 85라고 할 수 있네.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할인가가 더 싼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2만 깔 수 있고 x는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85인가? 4분의 85? 그러면 4, 2, 8, 4, 1은 4, 2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한 22명 정도가 되겠지? 22명.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받았을 때 좀 이득인 최소 인원수는 22명부터. 됐지? 그 다음 7번. 자, 상인이 타조알 2000개를 구입하여 운반 도중에 100개를 깨트렸대. 그 나머지를 팔아서 총 구입 가격에 1할 4푼. 1할 4푼이면은 얼마야? 0.14 얘기하는 거지. 그치? 0.14 이상의 이익을 남게 하려면 한 개에 몇 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지를 구하래. 마찬가지 X%라고 해볼게. 오케이? X%. 그럼 아까랑 좀 비슷하지? 사과 얘기랑 비슷하잖아. 맞지? 아까 그 사과, 일품에서 했던 사과 있지? 그거랑 비슷하지? 100개를 샀는데 그 중에서, 120개 샀는데 그 중에서 24개가 흠집이 있어갖고 버렸잖아. 나머지 96개만 팔아갖고, 이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거랑 똑같지 뭐. 그러니까 2000개에서 100개가 이제 깨졌으니까 1900개만 팔 거야. 맞지? 1900개. 그럼 일단 내가 이제 이 2000개를 살 때의 그 금액을 2000 곱하기 A라고 할게. A1. 한 개당 A1이라고 하면 2000A1을 지불했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는 이제 파는 거는 100개가 깨졌기 때문에 1900개를 이제 팔아야지. 그럼 1900A. 요게 이제 팔 가격이지, 그지? 요게 팔 가격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1900개에 대한 원가. 그지? 이게 원가잖아. 맞지? 여기에다가 X%의 이익을 붙인다 했으니까 100분의 100 플러스 X를 곱해갖고 이걸로 이제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원가를 빼야지. 맞지? 그게 이익이잖아. 맞지? 근데 원가라는 거는 1900A지. 맞니? 아니지. 1900A가 아니지. 원가는 2000A지, 그지? 2000개 샀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내 이익인데 요게 원가의 총 구입 가격의 1할 4푼 0.14 0.14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된대. 0.14 이상의 이익이라는 거는 뭐야? 100분의 114란 얘기, 아니, 114래 또. 100분의 14란 얘기 아니야? 맞냐? 0.14 이익, 그지? 0.14의 이익이면 100분의 14. 오케이. 요거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A를 다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0을 약분하면 19에다가 19 곱하기 100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000에 그 다음에 100 마찬가지 없애주면 20 곱하기 14니까 280 나오겠네. 맞지? 전개하면 1900에다가 플러스 19x 그 다음에 넘기면 2280이라고 나올 거고, 그럼 19x는 넘기면 1900 빼면은 얼마야? 380인가? 맞아? 그래서 x는 20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2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몇 할이야? 20%면 2할이지. 2할 0.2니까 맞지? 그 다음 8번. 자, 어떤 일을 A 기계를 사용하면 5일 만에 끝낼 수 있고 B 기계를 사용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대. 그러면 A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5분의 1이지. 그지? 5일 만에 끝낼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 B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A, B 기계를 합해서 6대를 사용을 해서 하루 안에 일을 끝내려고 한대. 그러면은 A 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6대면은 얼마야?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5분의 6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2대가 할 수 있는 일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6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치. 5분의 6이. 근데 A 기계 하나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A 기계랑 B 기계를 합해서 이제 6대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A 기계 몇 개 필요한지 물어봤으니까 A 기계를 X개라고 할게. 그럼 B 기계는 당연히 6-X개라고 할 수 있지. 합쳐서 6개를 만들 거니까. 맞지? 그러면은 A 기계가 할 수 있는, A 기계 X개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5분의 X라고 할 수 있고 B 기계가 할 수 있는 6-X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6-x개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여기다가 일한 시간을 곱했을 때 일이 끝나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 지금 뭐라 했냐면 하루 안에 이 일을 끝내려고 한대. 그러면은 하루 걸린다, 하루 안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1을 곱하면 되지. 하는 일의 얘가 일한 시간은 1일이잖아, 1일. 맞지? 그게 일이 끝났다라는 건 숫자로 우리가 1이라는 걸 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1 이상이면 되는 거지. 맞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의미는 이렇게 곱해서 얘가 1 이상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하루가 걸린 걸 수도 있고 하루 전에 다 끝난 걸 수도 있지. 맞지? 이해하지, 요거? 요거 풀면 되지. 요식 이해되냐, 지금 이게?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 양변에 10을 곱한다고 하면은 얘는 2x, 그 다음 더하기 6-x가 10 이상이잖아. 계산하면 x, 그 다음에 6 넘기면 4니까 A 기계는 4개 이상 있어야겠지. 됐어? 자, 다음 10번. 자, 3% 소금물 400g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켜서 5% 이상의 소금을 만들려고 한대. 소금물을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하래. 마찬가지 물의 양을 x라고 할게. 물의 양을 xg이라고 하면 얘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울 수는 없지. 왜냐면 어차피 물만 증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소금의 양 자체가 변하진 않잖아.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것보단 농도를 가지고 그냥 식을 세울 텐데, 농도는 일단 증발시켰을 때 xg 증발시켰을 때 농도는 400-x분의 소금의 양이 소금의 양도 구해야 되네. 소금의 양은 얼마야? 100분의 3 곱하기 400이니까 12g이지. 그치? 곱하기 100. 요게 xg 증발시켰을 때의 농도잖아, 이게. 맞지? 요 농도가 5% 이상이 된다. 5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지. 됐어? 다음 요거 계산하면 양변에 400-x를 곱한다고 하면 1200. 그 다음에 5 곱하기 400이니까 2000 마이너스 5x라고 할게. 5x 넘기면 5x. 그 다음에 1200. 2000에서 1200 빼면 800이지. 그럼 x는 5로 나눠주면 16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러니까 160g 이상을 증발시켜야 한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11번. 이거 다 못하겠는데? 안 되는데?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이 10cm이고 높이가 8인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이 2인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뚫어서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 이렇게 뚫으면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원래 기둥의 건널비보다 커지게 된대. 그렇지, 당연히. 그치? 안쪽 넓이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을 계속 뚫는다고 할 때 원래 원기둥의 건널비의 2배 이상이 되려면 구멍을 최소 몇 개를 뚫어야 되는지를 구하래. 그러네. 일단 원래 건널비는 얼마지? 원기둥의 건널비? 처음 구멍 뚫기 전에. 이거 전개도 펼치면 건널비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아? 반지름이 5잖아. 그치? 그러면 넓이는 25파이. 2개니까 50파이겠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10파이지.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가로가. 거기다가 세로는 8이니까 80파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이제 130파이 나오겠네. 이게 원래 건널비가 되겠지. 원래 원기둥의 건널비 180파이, 130파이가.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게 지름이 2cm라 했으니까 반지름은 1인 원기둥이잖아.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저 안쪽에 있는 거를 전개도로 펼친다고 치면 높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작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반지름 1이니까 파이에서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니까 16파이. 그러니까 한 개당 8파이. 그러니까 18파이가 추가가 되는 거네. 건널비가. 맞지? 그러면은 원래 원기둥 그러니까 130파이 플러스 이런 거 하나 뚫을 때마다 18파이가 추가되니까 x개를 뚫는다고 하면 18파이 x개가 추가가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이제 원래 원기둥의 건널비 2배 이상이래. 그러니까 원래 원기둥 건널비가 130파이니까 이거의 2배면은 260파이 이상이란 얘기지. 이렇게. 됐어? 여기서 파이 다 없앨 수 있고 130 넘기면 18x는 그냥 130이지. 그지? x는 얼마야? 18분의 130이면 약분이 되나? 2로 일단 하면 9분의 65? 맞지? 65 약분 되나 혹시? 안 되지? 그지? 5로 안 되네. 그치? 9분의 65 안 되잖아. 저기 위에 빼야 되지 않아요? 어디? 왜 나 틀렸어? 그네. 아이씨, 구멍 뚫었으니까, 그지? 뚜껑이 없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2개 없네. 16파이네. 그렇지. 그치. 옆면만 추가해야 되니까, 그지? 위에 없지, 그지? 16파이네, 16파이. 요거 빼고. 이거네, 이거. 그럼 이게 16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야? 16이라고 하면? 근데 그래도 약분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16파이 맞지? 그럼 잘한 거지?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네 미안해 식을 잘못 채웠네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 자 130파이가 원래 아무것도 그러니까 구멍을 뚫지 않았을 때 건널비지 맞지? 근데 구멍을 뚫게 되면 이제 하나를 뚫었을 때 일단 옆넓이가 추가는 되잖아. 맞지? 옆넓이가 추가가 돼. 그러니까 플러스 16파이가 추가는 돼요. 근데 또 빠지는 게 있지. 그지? 생각해보니까 빠지는 게 있네. 요만큼이 또 빠지잖아. 요만큼. 여기 위에랑 요 밑에 이만큼이 빠지네. 그지? 원래 요 원판에서 이만큼이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게 빠지긴 하겠네. 맞지?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이 2개니까 2파이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4파이가 되겠네. 14파이 구멍이 하나 뚫렸을 때 추가되는 건널비가 14파이지 맞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그러네. 이게 맞네. 그럼 14파이 x라고 해야겠네. 그럼 130파이 플러스 14파이 x 그렇지 맞지? 2파이도 빼고 16파이 더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추가가 되네. 요게 이제 260파이 이상이다라는 거지 맞지? 그럼 파이 까고 130 넘기면 14x가 130 이상 그럼 x는 14분의 130이니까 7분의 65가 나오나? 맞니? 그럼 7분의 65는 대충 얼마야? 7 9, 63, 9점 얼마네? 맞지? 그러면은 10개 이상? 최소 10개 이상은 뚫어야겠지. 됐니? 그러네. 오케이. 아이씨,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쓰는구만. 그 다음 12번. 큰일 났네. 이거 더 못하겠네. 자, 12번 정민이는 한 장에 240원 하는 규격 봉투용 우표와 한 장에 320원 하는 비규격 봉투용 우표를 합해서 모두 10장을 팔았대. 그래. 비규격 봉투용 우표가 규격 봉투용 우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우표의 값으로 받는 돈은 3,000원보다 적었대. 받은 돈은 3,000원보다 적다. 정민이는 규격 봉투용 우표를 최소 몇 장 팔았는지 구하래. 그러면 규격 봉투용 우표 규우라고 할게. 이걸 x개라고 하자. 그럼 비유라고 할게. 비규격 발음이 어렵네. 비규격 우표 이건 몇 개야? 10-x겠지. 맞지? 그렇지. 그러면은 판 가격은 어떻게 돼? 한 장에 240원 하는 규격 봉투니까 240x 그 다음 한 장에 320이네. 320x 320 10-x겠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팔아서 우표 값으로 받은 돈은 3,000원보다 적었대. 그러니까 3,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맞아?
근데 비규격 봉투가 그러니까 비규격 봉투용 우표가 규격 봉투용 우표보다 더 많이 팔렸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일단 해볼게. 자, 일단 해볼게. 0부터 하나씩 까자. 그럼 24x 플러스 320에다가 마이너스 332x 그 다음 300 넘기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80이니까 x는 10보다 크다는데? 말이 안 되는데? 20이지? 미쳤나봐. 20이지, 그지? 얼마야, 계산하면? 2.5야? 2.5. 이렇게 하면 돼. 2.5보다 크대. 그러면은 최소 몇 장 판 거야? 규격 봉투용 우표를 최소 3장은 판 거지. 3장 이상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데 비규격이 이제 규격보다 더 많이 팔렸다라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게.